산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산사태 문제도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신문 기사라든지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산불 안전지대도 아니고 온대 지역이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2019년도 4월에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축구장 면적의 뭐 한 1,500배 이상 달하는 산림을 불태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 울진 삼척의 3월 달에 봄철 건조기에 산불이 발생됐는데 무려 서울 면적의 한 30% 정도 해당되는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불을 태우고 9일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걸 갖다가 만들었는데 실제 가봐서 이렇게 테스트 해봤느냐 했더니 없는 거죠. 왜냐? 데이터가 없어요. 일단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로컬에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일어날 건지에 대한 걸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박사님이 지금 보시기에 주목하고 있는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재해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그 다음에 AI 전 단계로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을 포함해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연동되는 어떤 재해 예측과 비상 대응,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저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 관련 스터디를 보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머신러닝이라든지 특성상 요거를 갖다 정확하게 추론하는데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든지 머신러닝 기술을 지금도 맹신하기보다는요, 그거를 갖다가 결과물을 추론하고 그걸 갖다 원인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물리식 기반의 모델링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식 기반의 모델링을 보면 어떤 토성 조건이라든지 기후 조건, 그다음 지형 조건이라든지 토양, 지질 기반 암석, 이런 것까지 이제 데이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수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가 홍수가 날 확률이 커, 산사태가 날 확률이 커, 이런 걸 추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이라든지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결과값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인간의 지성으로서 물리적인 그런 추론으로서 좀 더 원인을 밝혀갈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 또 이제 굉장히 핫하죠. 또 현실과 동일하게 수치화된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기후 상황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비상사태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한다면은 실제로 태풍이라든지 폭우, 극한기상 현상이 예상이 될 때 빠르게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은 아직은 약간 지표면 수준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어떤 관측과 지질적인 요소까지 구분을 한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예견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 오래된 데이터도 요즘에 좀 많으니까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만, 봄철에 건조한 산불 시기에는 이거 드론을 통해서 미리 계속 이제 루트를 정해서 정기적인 감시가 가능하겠죠. 적외선 디텍팅을 통해가지고 이쪽에 산불이 났네? 아주 조그만 발화 지점까지도 빨리 캐치를 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워닝이 돼서 초동 진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요즘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산악 지역이라면은 원격 보호 물품을 갖다가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드랍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최근에 드론, 로봇, 자율주행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재난 대응 기술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좀 관심 있게 보고 이게 좀 활용도가 높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이제 발전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술로서 굉장히 또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박사님께서 이제 또 산사태 문제 또는 산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게 연구를 좀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산불 리스크, 이것도 산불이 지금 재난으로서 이제 또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가뭄에 연계가 돼가지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산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산사태 문제도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신문 기사라든지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산불 안전지대도 아니고 온대 지역이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2019년도 4월에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축구장 면적의 뭐 한 1,500배 이상 달하는 산림을 불태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 울진 삼척의 3월 달에 봄철 건조기에 산불이 발생됐는데 무려 서울 면적의 한 30% 정도 해당되는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불을 태우고
9일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캐나다 산불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캐나다 작년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그 다음에 엘버타주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6월 달에는 퀘벡주까지 가고 전국에서 발발해가지고 남한 면적 정도에 해당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이제 연무가 뉴욕주까지 넘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랬다는 걸 저도 신문기사, 그 다음 뉴스에서 봤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해당 국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 넘나드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유례없는 대형 산불이 발생되는 게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계속 좀 발표되고 있고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산불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가 산불이나 산사태 이렇게 단일 양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합재해라고 얘기를 하죠. 산불이 나면 나무가 다 불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큰 비가 내리면 그만큼 산사태의 위험도가 커지겠죠.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에서 2018년도에 발생한 토성류 산사태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때 놀랐던 게 예전에는 좀 잘 못 사는 나라에서 마을에서나 볼 법한 이런 피해가 사실 이제 몬테시토 같은 경우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되게 좋은 동네라고 들었어요. 이런 데서도 이제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슷한 사례가 우리 수도권 근방에서 날 수 있고 이게 한두 명이 이제 다치거나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날 수도 있는 문제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복합 재난의 양상이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